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윤의 신경연구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술 위주로만 설명을 해왔다면 오늘은 이제 수술 후에 재활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혼자 깜냥이 안 돼서 좀 딸려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본탑 재활의학과의 오준호 원장님 옆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탑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준호 원장입니다. 예,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나름 이 업계에서 유명하시고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으로 오늘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오준호 원장님은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를 거치시고 임상 강사를 하셨으며 이제 그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2개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통증 재활 센터에 저희처럼 수술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현재 본탑 재활의학과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척추의 질환과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드렸었습니다. 몇 번 되진 않았지만 근데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병원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나 여기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또 왜 맨날 수술만 이야기하냐, 수술만 강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이니까 수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 물론 의료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환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수술, 척추 수술 이후의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척추 디스크 수술 이후에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의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오 원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잡은 컨셉인데요. 일단 뭐든지 사람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사실 잘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재활치료라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많이들 한다라고는 알고 계신데 그럼 수술하고 나서 왜 재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문제, 또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또 우정윤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재활의 과정, 그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 왜 해야 되는 이유들이 각각 있거든요.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오늘은 또 수술의 일부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종류의 치료를 우리가 이제 재활의 이런 컨셉으로 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늘 하려던 게 이제 그 요추의 이런 디스크 감압술, 디스크 제거술의 이후에 이제 하는 일부의 재활인데 거기서 척추 수술의 재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단계 치료에 대해서까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이전 방송에서 주로 설명드렸던 내용의 반복인데 추간판 탈출증이 속칭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재활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동원찬 치닝 안녕하세요. 디스크 수술 후 운동법. 그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액에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수액, 디스크 부분이 탈수, 물기가 빠져나가게 돼서 푸석푸석하게 변하고 섬유륜이라고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찢어지면서 수액이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이제 디스크, 속칭 말하는 추간판 디스크 질병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디스크는 이렇게 추간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어릴 때 10살까지는 혈관이 통해요. 피가 가는데 그 이후로는 혈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디스크의 중요한 구조물 중에 2가지가 수액과 섬유륜인데 수액은 가운데 부분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 섬유륜은 이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닳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건강하고 촉촉하게 물이 젖어 있고 튼튼한 상태의 디스크에서 내려앉고
갈갈이 찢어지고 푸석푸석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게 되면 허리를 움직일 때 힘을 제대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저절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황색인데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는 추간 관절이 두꺼워집니다. 뼈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길이 좁아지면 협착증이 되는 거고, 섬유륜이 찢어져서 어느 순간 수액이 터져 나오면 추간판 탈출증이 됩니다. 예, 예, 위영성 님이 코멘트 주셨는데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윌스 네.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네. 윌스 기념병원 예. 나름병원 출신인데 예. 이 부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예. 해드리면, 이제 디스크 기능이 앞에서 우종경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해주는 기능인데, 이제 3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받쳐주고 뒤쪽에서 후관절 세 군데 포인트에서 이제 받아주는데, 앞쪽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뒤쪽 후관절에서 또 부담이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문제가 뒤쪽으로 또 연결돼 있다. 뭐 그 정도 좀 추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한골통님, 제가 측만증, 협착증 디스크가 있어요. 시술이 좋을까요? 수술이 좋을까요? 예. 보통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술이 좋을 수도 있고 수술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시술을 해서 좋아지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건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뭔가를 파괴하는 수술식이기 때문에 그런 파괴를 거치지 않는 시술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도 있으면서 최대한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점장이처럼 맞춰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 수가 없고, 직접 환자를 보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동원참치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차이는 뭐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처럼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낡은 것만으로 가지고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수술을 하는 적응증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자면 길 가는 노인분 잡아와서 MRI 찍었을 때 다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지금 맨 왼쪽에 사진이 조금 가려져 있는데, 예,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정상인 상태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둥그렇게 지나가고 디스크가 뒤쪽으로 돌출된 게 없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협착증은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길이 좁아진 상태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런 뭐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재활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길게 열어놓고 찢어 놓은 것처럼 보시다시피 뭔가를 우리 몸에 칼을 대고 파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뒤쪽에 슬라이드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결과적으로 아까 그 어떤 분이죠? 누가 질문하셨죠? 시술이 좋냐, 수술이 좋냐? 누구셨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결국 원론적인 얘기밖에 저희가 못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얼마나 심한지,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이거는 분명히 수술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도, 사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뭐 환자가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고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생리학적 검사를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 혹은 뭐 신경전도 검사 같은 검사들을 진행해서 실제로 신경의 변성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시술을 먼저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로 전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이게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혹은 관절의 그런 퇴행이 심하지 않은데, 기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으로 구조 변경을 해주는 게 환자의 결과에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전공해서 공부하진 않았고 또 비수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명히 수술이 유리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 같으면, 내가 이 상황이면은 저 같으면 수술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 뭐 우종윤 선생님 같이 수술 잘하시는 분들도 좋겠고, 또 뭐
예를 들면 저같이 약간 이제 특수한 필드에 좀 있는 건데 재활학과 전문의 중에 이렇게 수술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이렇게 수술 환자들을 또 여러 번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게 본 선생님들이 일부 그런 또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좀 본인들이 원하는 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다가 네네. 마지막에 가서 질문하시는 게 이래요. 당신 어머니면 수술하겠느냐? 그렇죠.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동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뭐 어머님, 아버님도 물론 여담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아버지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우준 원장님이. 그러니까 뭐 지금 환자 보호자와 수술 의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저도 아무한테나 수술 맡기지 않겠죠. 그리고 또 수술이 필요 없는데 수술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좀 잘 아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다 보면 수술이냐 시술이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서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위형성님이 질문하신 게 저보다는 오 원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고 허리 강화하려고 역도를 10년 동안 했다. 네. 그런데 역도하는 게 수술한 부위에 크게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운동이 이제 어떤지. 자, 일단 이 줄만 딱 두 줄, 저희한테 지금 두 줄로 질문이 보이는데 저것만 갖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추론을 해보면 역도를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육을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근육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이 시퀀스, 한마디로 근육과 관절과 몸을 쓰는 순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던진다고 하면은 하체로 먼저 발을 딛고 허리가 돌아가고 어깨가 나오고 팔꿈치가 구부리고 손목이 펴지고 마지막에 손가락을 튕겨서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허리에 이제 큰 근육이 있다고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맨 안쪽에 있는 근육부터 순서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역도를 10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본인의 그 리프팅 능력을 너무 초과하는 그런 무게라든지 아니면 과한 반복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이 질문만 갖고는 좋다고 오히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빼뺀뽀뽀님 척추가 안 좋은 것도 유전적 요인이 강할까요?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가 디스크 터졌는데 내 딸도 터졌어요. 이렇게 말씀해서 오시는 분들 외래에서 많고요. 뭐 평생 노가다 하면서 살아도 허리 깨끗하시고 튼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해피바이러스님 저희 남편은 30대 초반인데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도 수술을 하나요? 제가 15살짜리도 수술해 본 적 있습니다. 더 어린 사람도 합니다. 꽃길만 걷는다님,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수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어렵고 이건 이제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발표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모르겠어요. 뭔 큰 그림을 가지고 숨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정 선생님. 그 디스크가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수술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비수술하는 의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본인들에게는 환자 풀을 가지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다 연구가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 같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환자분 상태가 진행이 됐거나 좀 심한 분들 있는 경우에만 오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수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허리 디스크 환자군에서는 수술을 받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저 빨리 조금 진행을 하겠는데요. 스마일보이님이 추간판 탈출증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후 관리법을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추간판 절제술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는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허리 등 허리에 있는 여러 개의 근육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쪼개고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요즘은 내시경 수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근육을 찢고 들어가서 그리고 또 뼈가 뒤쪽에 있는 뼈 후궁이라고 하는데 이 후궁이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고 있는데
덮고 있으면 속에 신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보기 위해서 후궁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거해서 속이 보이게 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 추간판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후궁의 한쪽, 뭐 양쪽이면 양쪽을 다 하겠지만 한쪽을 요만큼 정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합니다.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피부와 근육을 절개하고 뼈가 보이는 상태에서 작은 드릴로 뼈에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고 쭉쭉쭉 자르고 들어가서 속에 이제 황색 인대라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황색 인대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면 속에 신경이 보이고 신경 앞쪽에 신경의 앞쪽에 디스크가 있는데 신경을 살짝 옆으로 젖히고 디스크 부분을 절개를 해서 속에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몸에 흠을 낸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이렇게 흠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후궁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궁과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해서 길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이란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 뭔가 해를 가하는 파괴적인 술식입니다. 피부에는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흉터가 생기게 되고 근육을 절개해서 손상이 되게 되고 추후에 회복이 되더라도 근육이 섬유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팔에 이렇게 길게 찢어져서 흉이 생긴다. 이걸 아무리 예쁘게 꿰매 놓더라도 이게 약간의 섬유화가 되면서 흉터도 남을 뿐더러 움직일 때 뭔가 불편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뻣뻣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 지금 누가 물어보셨는데 스마일보이님, 양방향 내시경 수술도 조직뼈를 제거하나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의 절개 정도만 다를 뿐이지 속에 들어가서 뼈에 구멍을 내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거 제거 안 하면 수술이 아니고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근육 손상을 줄일 수는 없지만 어떤 수술 방법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궁판, 이제 그 뼈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추간판을 절개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뼈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추간 관절이라고 뼈와 뼈 사이를, 척추 뼈 사이가 연결되는 관절이 일부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신경과 주변 조직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고 여기는 신경, 여기는 디스크, 여기는 이제 그 신경 뒤쪽에 있는 지방층, 인대, 뼈, 이게 분명히 분리가 되는데 한번 수술을 해놓으면 그 부분이 유착이 됩니다. 유착이라는 게 이렇게 눌어붙는 걸 말하는데 그런 유착이 생기면서 나중에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신경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부드럽지 못하고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활도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 원장님께서 주가 돼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기를 하자면, 일단은 수술이 이제 파괴적 술식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구조 변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잘못된 구조겠죠. 이미 이제 변경되고 뭔가 손상된 구조를 다시 다른 구조로 고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재활을 하려면 1번이 일단 수술 후 통증이 잘 돼야, 통증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아니, 네가 해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혹은 뭐 바른 자세가 뭐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파서 그 자세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해 드리는 게 1번이 되겠고요. 네, 통증의 한 90%는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수술하는 사람한테 맡기시고, 제가 100%는 장담 드리지 못하지만 예. 이것도 이제 이거 아주 좋게 치고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은 우정현 선생님 말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이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수술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구조를 변경시켜서 통증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수술이 없이도 통증이 이제 관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하고, 또 이거는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 탈출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경우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디스크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디스크가 파괴된 여러 가지 방법에
혹은 이제 이런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수술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디스크가 터진 형태나 이런 이 양상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버티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정희 원장님께 지금 저도 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1년 지나면 결국 좋아질 거 수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자, 1년 지나서 좋아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무조건 수술만 권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이제 뭐 저도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고 환자분들한테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데, 이런 치료를 해봐서 당신이 통증 조절이 안 되고 힘들면 그냥 차라리 속 시원하게 수술하시고, 견딜만 하면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세요.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지내다가 더 심하게 터져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통증이 영 조절이 안 돼서 아주 힘들게 1년 버텨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면서 1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결국은 환자분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는 좋은 치료를 해주고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러면 1년 동안 물론 보장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1년 지나면 통증이 없어지고 디스크가 다 어느 정도 흡수가 된다라고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수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역으로 저는 수술하지 않지만, 이거는 수술해서 일주일 만에 통증을 다 소실시키고요, 3개월의 이런 본격적인 재활을 통해 가지고 6개월 안에 이 사람이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수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린 파괴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후궁도 좀 일부 절제되고 수술 과정에서 뒤쪽 관절도 좀 소실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면 1년이라는 세월을 3개월 혹은 6개월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1년 만에 좋아질 걸 왜 수술했냐,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저같이 수술하지 않는 의사가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우정현 원장님 도와드리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의 목표인 구조 변경의 관리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여기 요거 이제 스크류라 그러죠. 이제 나사못을 우리 이제 허리에 이제 고정시켜서 위쪽,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5번하고 천추 1번 고정이죠. 그래서 안쪽에 이제 케이지를 집어넣어서 고정한 수술인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 분절, 5번과 1번의 분절,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분절의 과도한 움직임, 혹은 잘못된 이런 움직임이 환자의 신경을 괴롭힐 때, 그럴 때 이제 저런 이제 유압수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유압수를 시행하는데, 그러면 유압수를 시행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또 재활도 되겠지만, 저 유압술 자체가 유압술로 잘 유지가 되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유압술, 한마디로 저 두 5번과 1번의 분절의 활동을 우리가 은퇴시키기 위해서 저런 이제 큰 수술을 했는데, 저게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나 무슨 근력을 만들겠답시고 저 부분 수술을 방해하는 혹시나 재활이나 이런 잘못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큰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목표로, 애초에 목표로 한 수술, 그 수술이 그대로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재활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 소실된 아까 말씀드린 뒤쪽의 뼈판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의 손상, 또 인대의 손상, 또 힘줄의 손상들을 수복시키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근육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일부 근육의 이 다른 기능을 또 우리가 이제 상쇄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화시켜주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손상, 이제 한쪽이 이제 길이 막히고 나면 다른 쪽에서 또 움직임이 늘어나는데, 그로 인한 손상을 또 예방하고 또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재활 치료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고 직업활동 복귀하고. 근데 우리가 이 타임 스케일을 볼 때 수술 이후의 재활이 유리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제가 비수술의 의사지만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질문을 잠깐 보겠는데요. 스마일보이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정희님은 2019년 9월에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활을 받지 못하고 지금껏 재활을 안 하고 있다. 이제 지금이라도 하는 게 뭐 늦어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물론입니다. 예. 당연히 늦어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뭐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다이어트를 많이 그런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뭐 살 빠졌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다이어트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이어트 안 되는 거 아니듯이 언제든지 필요한 우리가 기능이나 운동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재활은 언제 시작하셔도 뭐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디스크 탈출로 방사통이 있고 이분은 수술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약 먹고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사가 그건데 그리고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하고 계신데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은 통증이 생기고 어떤 운동은 괜찮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맞는 재활 운동만 하면 되느냐? 제 생각은 제 견해는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면 그 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원칙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 좋냐 여기에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코어 강화 운동이 좋은데 그 중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이제 키머슬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는데 이제 코어 근육이죠. 네네. 코어 근육인데 네. 이제 이 코어 근육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 인터넷에 뭐 그냥 코어 근육이라고 치기만 해도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 나옵니다. 뭐 한글로 구성된 사이트든 뭐 영어 사이트든 다 나오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위쪽에 이 우리가 횡격막을 통해서 천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골반 기저에 또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들로 위아래를 만들고 주변에 이제 복근과 등 근육으로 이제 좌우를 이제 둘러싸서 하나의 가장 몸속의 트렁크에 몸통에 가장 안쪽에 있는 기본이 되는 이제 근육 구조를 말하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복근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복근들이 이제 층이 있어요. 층이 이제 얘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있고 중간에 바깥에 있는 근육이 있고 뒤쪽도 이제 근육들이 층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퀀스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쪽에 있는 근육부터 수축을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착착착 마치 우리가 뭐 아코디언이나 뭐 무슨 동물들 공작새가 무슨 저거를 펼치듯이 차자작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머슬이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연구에 따르면 이거 벌써 수십 년 전에 연구가 다 끝난 내용인데 한 번 허리가 아팠던 문제가 생긴 사람들 뭐 수술이든 아니든 뭐 수술같이 큰 문제는 당연하고요. 수술처럼 큰 이벤트를 겪지 않은 분들도 요통을 겪어서 한마디로 요통을 겪을 때는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이 그 요통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퀀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생리학적 검사들로 검사를 하고 또 요새는 또 초음파로도 근육의 수축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면 이런 이제 허리에 요통에 이벤트가 있는 분들은 시퀀스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의 목표는 이런 깨져 있는 시퀀스를 다시 발부터 딛고 허리, 팔, 손가락을 공을 던질 수 있게 그걸 다시 복원해 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끼어들겠는데 네. 우리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면 허리 근육 강화 운동 하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을 강조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안 아픈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항상 등 허리 근육만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코어 근육이라는 게 뭐 이런 복잡한 이름의 여러 가지 근육을 차지하고 있어라도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복근, 그다음에 등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 글루티우스 당연히 엉덩이 근육은 이제 맞아요. 이제 네. 엉덩이 근육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핵심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텐트에서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컨더리하게 코어에 포함되고요. 엉덩이 근육만큼 또 중요한 근육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이제 허리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주구장창 윗몸 일으키기만 하세요. 허리 근육 튼튼하게 해야 된다. 역기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근과 엉덩이 근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인데
이제 이 움직임, 모빌리티 엑서사이즈, 당연히 이제 움직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정된 코어 근육을 포함한 모든 근육들이 안정된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로 수축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완하고 또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한글로 좀.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협동하고 협응할 수 있게 그렇게 운동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신경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착. 맞습니다. 유착이 일단 수술 부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정현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전에 뭐 얘기하신 적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속에 있는 신경들이 계속해서 내가 팔을 움직일 때, 뭐 다리를 움직일 때 목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안쪽에서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글라이딩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면은 쭉 스트레칭 되고 팔을 또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수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근육과 근육 사이를 계속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 수술 이후에 유착이 생기게 되면 그 수술 부위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잡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고 중간중간 그 떨어진 신경 기능에 의해서 그 신경이 각 근육들을 장악하는 한마디로 조절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또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면서 이 신경의 글라이딩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시 방사통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또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경 스트레칭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꼭 오늘 이 시간에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제가 좀 막말로 말씀드리면 네. 수술하고 나면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착이 한번 생기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풀어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풀어주는 건 없고 없어요. 초기에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유착이 완전히 고정이 되기 전에 초기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오 원장님께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초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향후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유착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또 이제 뒤에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만 제가 첨언해드리면 사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게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유착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3차원적으로 360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이 있고 이렇게 중추신경이 있고요.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 우리가 신경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술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손이 탔잖아요. 손이 타고 나면 유착은 이제 크게 다 생기는데 이걸 일부 풀어주는 휴식들은 이미 하고 계세요. 우정훈 선생님도 잘 하시고 저도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카테터로 풀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약물로 풀어주는 것도 있어서 일부 우리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모든 유착 부위를 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 질문에서 대해서 긴짧은님 다리에 쥐가 잘 나는데 심장판막 역류증 판정을 받았다. 뭐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쥐 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서 그런 혈액순환 혈관 외과 쪽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진행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연작이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이제 수술을 이제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 디컴프레션 하는 이제 감압술, 이건 아까 협착증 있을 때 뒤쪽에 후공을 열어서 지금 막혀 있는 신경을 뚫어주는 수술이 있겠고요. 이럴 때 당연히 손실된 구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강화 훈련 혹은 이제 유연성 훈련 같은 거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 수술을 또 디스크를 제거했을 때 할 수 있는 운동들 또 아까 얘기한 유합술, 아까 스크류 사진 보신 것처럼 그 분절의 기능을 아예 우리가 이제 은퇴를 시키는 그 둘을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않게 만드는 했을 때 그럼 다른 부분을 또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추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또 향상을 시켜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한 부위의 또 안정화도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MISS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스파인 서저리 최소 침습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PELD는 내시경 같은 것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술 같은 것들도 뭐 이런 범주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또 우리가 특이하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작은 최소의 우리가 이런 중재를 가했기 때문에
뭐 조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연구와 문헌에 의하면 이럴 때도 오히려 그 신경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움직임을 좀 제한해서 그런 신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가 좀 보조를 좀 해줘야 된다는 또 그런 이론이 또 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저희 병원 원장님이신 남기세 원장님께서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죠. 뭐 1차적인 거는 당연히 그건데 네네. 원장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누워서 향수 뿌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네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저는 코멘트.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저희 아버지 수술하신 네. 그 이벤트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답. 네. 예, 그리고 아다지오님 디스크 수술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유착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나요? 유착은 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풀어주지 않는다, 풀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생기게 되는데 그게 증상이 없다면 굳이 유착 박리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꾸준한 스트레칭은 향후에 유착이 더 진행되거나 있던 유착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공공님 중앙 디스크 탈출증이고 비수술 치료로 5개월간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지셨고 일주일 전 무리를 해서 또다시 악화가 되었다. 중앙 디스크 탈출, 이 터진 탈출 부위에 따라서 자연 치유 확률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섬유륜을 찍고 탈출을 했느냐 아니면 섬유륜 내에 갇힌 채 탈출됐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MRI 사진을 저희가 직접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위치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이 부분 수 제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 이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섬유륜이라고 겉에 딱딱한 부분이 있고 안에 수액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막 디스크가 터져서 정말 막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 건 대부분 섬유륜이 터지면서 수액이 나왔을 때 엄청난 자극이 왔을 때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터져 나온 수액은 흡수가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섬유륜이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나 이런 증상 자체가 당장에는 격심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게 다시 흡수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공공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섬유륜이 뭐 찢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 있겠죠. 그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자극은 자극의 부분, 그러니까 신경을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극해서 생긴 증상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증상이 생겼다는 건 요 지금 질문 4줄 혹은 5줄 가지고 제가 추론해 보건데 그 필요한 근육들과 이런 구조들이 강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충분한 재활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마 더 증상을 또 감경시키고 또 회복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재발이 두려워서 허리 움직임을 줄이려고 하신다. 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당연한 이야기고 네네. 제가 이제 수술 후 며칠부터 어떤 운동을 하도 일단 걷는 운동은 수술 직후부터 바로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 그 이후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한 게 오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허리를 쓰는 관절 운동 자체는 좀 되도록이면 뭐 한 달 이후, 4주 이후로 미루는 것이고 내시경 수술, 현미경 수술, 유압술 등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을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똑같은 적응증 안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 유압술은 다음번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부분인데 이제 왜 하는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 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일단 1단계 페이즈 1 한마디로 1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변경된 구조와 또 신경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랑 같이 운동을 하신다든지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하셔야지 이거 그냥 막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몇 가지 사진과 컨셉들은
혼자서 하셔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좀 개념을 잡기 좀 편하신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한다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모습이나 그런 건 일부러 좀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방금 전에 네네.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재활 치료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1단계는 처음에 좀 최대한 보존하는 시기, 많이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기. 2단계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고, 마지막 3단계는 힘을 키우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네. 1단계는 당연히 이제 상처 관리고요. 사실 지금 우리 의료 수준으로 보면 너무 뭐 이제 완벽해서 지금 뭐 그 무균 시설이라든지 무균의 술기라든지 뭐 의료 기기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모든 부분이 너무 완벽해서 사실 이거를 사람이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대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나중에 기계와 컴퓨터에 맡겨도 이 프로세스 그대로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슈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상처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수술했는데 상처 관리가 안 되면 뭐 어떤 것도 뭐 할 수가 없고요. 상처 관리를 제일 잘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이제 큰 뭐 수술을 많이 하시는 큰 병원들은 꼭 규모에 상관없이 굉장히 상처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증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책임이 있는 분야고 또 수술하신 선생님들도 이 사실은 수술이 잘 돼야 통증 관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뭐 뒤에서 잘해봐야 수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이만큼을 수술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게 수술이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제 눈으로 이제 저도 보고 있지만 뭐 말씀은 못 드리죠. 수술이 90% 먹고 나온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술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 어떤 술기와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통증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이 부분인데, 호흡 운동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호흡 운동과 코어 운동을 연결시켜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신경 스트레칭 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복부 압력 조절. 요거는 이제 스스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누워 있는 게 환자, 이제 손이 이제 치료사의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배꼽 위의 근육들 이제 풀어주는, 마사지에서 풀어주는 방법, 그 장면이고, 같은 사진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1, 2cm 차이 나는 사진입니다. 배꼽 아래에서 또 앞에 있는 복근 풀어주는 거고, 또 횡격막 쪽으로 풀어주는 사진 보실 수가 있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소아스라고 장요근이라고 하는데, 요추 1번부터죠. 쭉 하나씩 이제 연결이 돼서 다리 들어올리는 것까지 쭉 연결된 근육이 있거든요. 굉장히 긴 근육이 있습니다. 안심이죠, 네, 안심. 예. 저는 이제 방송으로 부족하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심 맞고요. 안심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 다른 이제 동물의 이런 그 부위를 얘기할 때 뭐 안심, 등심 얘기하는데, 안심 보시면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길게 이렇게 실린더 쉐입, 원통 모양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굵고 어떤 부분은 얇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허리부터 아래 다리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텐션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강화되어 있느냐, 굵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다 얇게 퇴축이 되어 버렸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휴전 서저리, 한마디로 유압수를 하게 돼가지고 허리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되면 사실 허리 뒤쪽 근육도 문제지만 장요근도 굉장히 우리가 트레이닝하는데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요근하고 뒤쪽에 이제 요 방형근이죠. 한글로 QL이 뭐죠? 한글로 뭐였죠? 그러니까 한글로 하여튼 뭐 있습니다. 등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아니 하여튼 저희가 저희끼리 뭐 하다 보면 또 한글에 좀 취약한 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들을 좀 이제 풀어주는 마사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덕터는 이제 고관절을 이제 안쪽으로 이제 당기는 근육들인데, 그 부분의 경직 때문에 허리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우리가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아까 이제 그 뒤쪽 글루테우스라고 엉덩이 근육 말씀하셨잖아요.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는 스트레칭 부분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고, 밑에 이제 마이오파시알 릴리즈라는 건 뭐냐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제 근막이 있어요. 이 부위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유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스트레칭은 지금 사람 손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람 손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충격파라는 일종의 이런 이런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과경직된 사람 손으로 풀 수 없는 근육을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1단계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두 번, 이제 5번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호흡 운동이거든요. 호흡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분밖에 안 남은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복식 호흡인데, 과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을 강조한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복식 호흡이 우리가 이제 코어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게 되겠고, 이 흉식 호흡이라고 해서 흉곽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배를 이용해서 배를 복근이 충분히 등에 붙을 때까지 숨을 내뱉었다가 다시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런 이제 호흡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하실 때는 안 하시던 분들이 하다 보면은 어지러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옆에서 누가 좀 전문가가 봐주는 상태에서 처음에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답변 드리겠는데, 네네. 스마일보이님, 뇌전증이라는 게 아마 경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악화되고 더 터지고 이럴 수가 있고요. 크게 헛기침만 하고 또 디스크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악화되거나 재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신님은 4, 5번 디스크 수술 받아서 2달째 약 복용하고 있다. 얼마나 먹으면 되냐? 안 아프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아프니까 먹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최앨리스님은 내시경 수술 이후에 꼬리뼈 쪽 발 뒤꿈치가 아파서 진통제 계속 먹고 있다. 3개월째인데 계속 아프시다면 다시 한번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어 익서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혼자서 하시면서 좀 안전하면서 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1단계 운동을 설명해 드릴 때 심심한 운동이라는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동작도 크고 뭔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운동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심심한 운동,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굉장히 정확한 동작으로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좀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핵심되는 운동이 이제 골반의 꼬리뼈를 이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시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냥 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고 엉덩이 뒤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붙어 있으면서 꼬리뼈를 들어 올리는 근육 운동, 요거를 이제 이 호흡 운동하고 같이 하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코어 근육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운동이 좀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된 게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 해병대에서 훈련하면서 만들어졌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안 해요. 미 해병대에서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잘못된 운동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그냥 하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 뉴럴 스트레치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큰 이제 긴 우리가 이제 무슨 신경이라고 그러죠? 좌골 신경이라고 그러죠. 네. 좌골 신경이라고 하고 큰 우리의 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른 자세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한쪽은 이제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면은 클릭하세요. 네. 그래서 쭉 들어 올리면서 이제 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처음에는 발을 구부리고 할 때 통증이 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다리 찢기 할 때 우리 잘 안 되듯이 이게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예. 옆으로 누워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쭉 마지막에 이제 발목으로 움직이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의 컨셉트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까딱까딱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 엔드레인지에서 꼭 좀 시간을 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때도 꼭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앉아서도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뒤쪽에 있는 구조 척추가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칭하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어드밴스드 조금 앞에 거가 다 완성이 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셔야 되겠죠. 네, 저 시간이 다 돼가서 네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뭐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할 때 또 네네.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이제 스마일보이님이 수술 후 흡연 음주는 안 좋나? 흡연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혈액 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음주는 뭐 작게 한두 잔 드시는 거는 혈액 순환 효과도 있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술 한 잔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한 잔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술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다지오님 7년 전 수술 후 재활운동 안 했는데 작년에도 재발돼서 치료받고 재활운동 하고 싶으시면 찾아가십시오. 네, 수술은 남기세 명은 우종륜, 재활은 본탑 예, 그런 이야기는 좀.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 3단계는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세히 하는 게 좋고 1단계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우선 하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두세 번 더 만나 뵙고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